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이는 피그말리온 극작가로도 유명하고 노벨 문학상을 탄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서 나온 말이다. 그가 남긴 말처럼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의 삶은 대조적인 사건들로 가득하다. 이를테면 그는 고작 5년만 학교에 다녔을 뿐이다. 정규 교육이 부족한데도 당대 저명한 작가가 되었고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인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 이 상에는 7,000파운드의 상금도 있었지만 쇼는 돈이나 영예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상금 받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주위의 설득에 7,000파운드를 받은 뒤 영국 스웨덴 문학 동맹에 모두 넘겼다. 17이 되었을 때 버나드 쇼는 셰익스피어와 번연, 천일야화와 성경을 읽었다. 20살이 되자 바이런의 작품에 몰두했다. 디킨스, 뒤마 그리고 셸리의 책들은 10대 초반에 읽어치웠다. 18이 되자 틴들, 스튜어트 밀, 허버트 스펜서 등 사상가들의 책도 읽었다. 훌륭한 작가들은 상상력을 자극했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재료가 되었다. 부동산 중개인과 자산관리사의 비서로 사무실에 틀어박혀 노예처럼 일하던 시절 그는 일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생각은 온통 문학, 예술, 과학과 종교의 무릉도원에 가 있었다. 20번째 생일 직전에 쇼는 혼잣말을 했다. 사람은 한 번 살 뿐인데 사무실에 틀어박혀 자빌이나 하면서 평생을 보내서는 안 되지. 1876년 그는 배수진을 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당시 어머니가 노래 교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런던으로 간 것이다. 그곳에서 버나드 쇼는 문학 경력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장차 막대한 재산과 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당시 글을 쓴다고 곧바로 돈을 벌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려 9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돈을 벌었다. 그는 마음이 내키든 말든 관계없이 매일 5페이지 분량의 글을 쓰도록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다. 하루 딱 5페이지를 정해놓았고 그 이상은 쓰지 않았다. 쇼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안에 여전히 학생과 점원 시절 습관이 남아 있어서 문장 중간에 5페이지 분량이 채워지면 그 문장을 끝내는 일은 다음 날로 미루곤 했다. 쇼는 5편의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 중 하나가 예술가들 사이의 사랑이었다. 그는 원고를 영국과 미국의 모든 출판사에 보냈다. 출판사들은 소설을 반송하면서 출간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출판사가 다음 작품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알려왔다. 그 후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을 때 출판사에서는 출간 가능성에 의심을 품었지만 그의 문학적 재능까지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소설 속에서 전개한 사상이 너무 난해했기 때문이다. 버나드 쇼는 형편이 어려워 당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데 필요한 우표를 사는 것조차 힘에 붙였다. 글 쓰기에 전념하는 9년 동안 그가 올린 수입은 다 합쳐 단돈 6파운드에 불과했다. 신발 밑창과 바지 엉덩이 부분에 구멍이 났을 때는 교묘하게 가린 채로 런던 거리를 걸어 다녔다. 하지만 밥을 굶은 적은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제빵사와 총과물 상인에게 충분한 신용을 얻어놓아 외상으로 재료를 가져올 수 있었기에 극한의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쇼는 마침내 모든 순수 예술을 다루는 비평가로서 자립했다. 그 후 소설이 아닌 극본 쓰기로 첫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초기 극본은 모두 실패했는데 실제로 21년 동안 글을 쓴 뒤에야 비로소 여자의 재산에 눈먼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로 부유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 버나드 쇼는 대규모 군중 앞에서 혼인법, 종교, 민주주의에 진부한 문구, 그리고 인류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런 사람이 수줍음, 소심함, 그리고 열등감으로 괴로워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소리다. 하지만 그는 평소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극도로 괴로워했다. 어렸을 때 런던 템스 강둑에 사는 친구들을 보러 갈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버나드 쇼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겠다. 나는 수줍음이 많아 늘 괴롭고 힘들었다. 때로는 감히 문을 두들길 용기가 없어서 20분 정도를 둑에서 이리저리 방황해야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뭐라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를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만약 그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도망치는 게 이렇게 쉬운데 못하러 스스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지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는 소심함과 두려움을 정복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발견했다.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법을 배우고 토론회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토론회에서 처음 몇 번 연설하고 난 뒤 우연히 남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지녔다는 인상을 주어 다음 모임에서 의장을 맡아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 하지만 실상은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해서 의사록에 서명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원고가 없으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고 설령 원고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난처한 상황은 눈치채지 못하고 항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겠다는 결의가 무척 강했던 터라 그는 일부러 공공토론이라면 모두 참석했고 늘 벌떡 일어나서 논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26이던 어느 날 저녁 슈는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가 단일세 이론에 대해 연설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지 버나드 슈는 그 연설을 듣고 정치경제학자의 길로 들어섰고 즉시 토지국 유화를 역설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단일세를 말하자 그들은 슈에게 카를 마르크스의 책과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지 않고는 단일세 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대꾸했다. 슈는 이후 서구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 혁명에 많은 관련이 있으며 세상을 뒤흔든 경제학 책을 읽게 되었다. 바로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라는 책이었다. 슈는 그 책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자본론을 읽은 건 내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마르크스는 계시와도 같았다. 나중에 나는 그의 추상적인 경제학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마르크스는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겼다. 역사와 문명에 눈뜨게 했고 아주 새로운 개념을 제공했으며 내 삶의 뚜렷한 목적과 임무도 부여했다. 요약하자면 그는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다. 비유하자면 버나드 슈는 이제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였다. 확신과 이상의 불길이었다. 수줍음, 소심함, 그런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예전의 모습은 전부 사라졌다. 슈는 책을 발견했고 개혁운동가의 열정에 불탔으며 과거의 자신에 대해선 깡그리 잊었다. 사회에 대해 이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슈는 12년 동안 거의 매일 저녁 거리 모퉁이나 공회당, 심지어 영국과 스코틀랜드 전역의 교회에서 사회주의를 전파하고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욕을 견디며 당대 가장 훌륭한 연사이자 토론가로 변모해 나갔다. 그가 연설할 때면 프롤레타리아 청중이 금권주의자 청중에게 밀려날 정도로 붐볐다. 그는 자신의 연설이 많은 수익을 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연설을 하고 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회 대의를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고 기부를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다. 슈는 1856년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너무 바빠 죽음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단언한다. 나는 삶을 그 자체로 누리고 있다. 삶은 내게 잠깐 타는 양초가 아니다. 오히려 눈부신 횃불로 당장 내가 붙잡고 즐겨야 하는 것이다. 나는 후대에 그 횃불을 넘겨주기 전까지 최대한 그것을 밝게 타오르게 하고 싶다. 버나드 슈의 성공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 인생경영론에서 가져온 사례이다. 그는 1925년에 모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출신의 저명한 극작가다. 이런 문학계의 거장도 9년 동안 아무런 수입 없이 글을 썼고 6편의 장편 소설도 모두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슈는 1890년 희곡 지필에 착수하면서 비로소 작가의 경력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슈는 입센의 희곡에 영향을 받아서 모름지기, 사회성과 사상성이 강해야 한다는 문학 사상 아래 일관된 극본을 썼다. 또한 자기의 신념을 확신하면서 페이비언 사회주의 실천에 한평생 헌신했다. 샬롯과 결혼한 이후에도 명상 생활을 위해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독신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그는 당대 최고 여배우인 엘렌 테리와 패트릭 캠벨 부인과 오랜 세월 동안 편지를 교환하면서 정신적 사랑을 나누었고 특히 엘렌 테리를 위해서는 희곡을 몇 편 쓰기도 했다. 그는 사람은 가능한 오래 살아야 자신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철학 아래 100세를 살 것처럼 인생 계획을 세웠고 94세까지 살면서 실천했다. 그저 인생이 주어졌으니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당장 붙잡고 즐겨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나는 글로 알려진 슈의 묘비명은 오래 버티면 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삶을 그 자체로 누리며 유머와 풍자, 위트를 잃지 않았던 슈의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